라라골프 시즌2 에라입니다. 박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멘탈 시리즈 끝내고 루틴 얘기 끝내고 오늘은 이제 제가 되게 궁금했던 마구 하고 싶었던 예.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마음이 아주 편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질문하면 답만 하면 되니까. 오늘부터는 코스에 관련해서 예.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초보 시절에 고수분들하고 조금 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어요. 네. 그분들이 이제 하시는 얘기가 네. 뭘 제가 아무튼 트러블샷을 만들게 되면 이게 뭐 벙커로 들어갔다거나 예를 들자면 아니면 뭐 해저드에 들어갔다거나 이랬을 때 그냥 툭 던지고 가는 얘기가 코스 설계자의 디자인대로 그냥 했네. 그냥 잘 했네. 뭐 이 정도였어요. 근데 뭔 얘기하는지도 잘 몰랐고 그 당시엔 그냥 화만 날 뿐이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쭉 이제 뭐 저도 이제 골프를 쳐오면서 이제 쭉 그 얘기가 뭐였나를 이제 들여다 보니까 예. 코스를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들마다의 철학이 있고 아, 예. 그러니까 코스 설계하는 의도 같은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궁금한 건 네. 전형적인 코스 디자인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제가 왜 알고 싶냐면 예. 사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라서 코스의 디자인이 철학이 이렇다고 하면 그 사실 공략법, 피해가는 법 뭐 이런 것들도 자꾸 이제 알고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어떤 방법 같은 것들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예. 전형적인 코스 디자인의 어떤 형태들이 좀 있나요? 어떤 종류의 대답을 좀 예상하고 계세요? 그냥 막 물어본 거예요, 저도. 아니, 질문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보통 전형적으로 예. A라는 코스 철학은 예. 뭐 해저드를 뭐 이런 식으로 놓고 그다음에 예, 뭐 예. 벙커를 뭐 이런 식으로 설계하고 예. 오케이. 근데 예. 그런 철학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공략법이 주로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뭐 어떤 파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파해법이 이렇게 돼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사실 그게 질문이면은 제일 처음 해야 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디자이너의 철학 이전에 들어가는 디자인 요소가 있어요. 네. 지형. 그렇죠. 지형. 그러니까 디자이너도 원래 자기가 땅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땅에서 디자인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 땅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완전 뒤집어 깔 수는 없으니까. 음식점으로 이야기하면 거의 한중일양이야. 한식이냐, 중식이냐, 일식이냐, 양식이냐에 따라서 카테고리가 다른데, 자, 한식집 중에서 스타일이 다 나오고, 중식도 스타일이 다 다르고, 일식도 스타일,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디자이너의 그 철학을 논하려면은, 이제 그럼 한중일양에서 이제 스타일이 뭐냐, 이런 이야기에 가깝거든요. 그럼 그 이야기를 답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지형이 뭐냐가 중요해요. 크게 골프장에 들어오는 지형은 4가지거든요. 네. 대한민국에 많은 건 뭐죠? 한식은 뭐죠? 산악. 네. 산에 골프장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링크스 코스. 바닷가에. 네. 그죠? 바닷가에 골프장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까요? 그다음에 일반 평지형. 평지형인데 대부분의 평지형하고 숲하고를 뭐 같이 취급을 해요. 숲 속에 만드는 거나 평지형이나 평지형은 오히려 이렇게 바닷가, 링크스에 가깝기도 하고요. 네네네. 뭐 파크랜드 스타일, 뭐 링크스 스타일 다 평지예요. 평지라고 분류하고 숲 속에 골프장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막에 골프장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사막. 네, 사막. 그럼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지금 이 시청자 대부분의 분들은 산악형 골프에서 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뭐 대한민국은 네. 대부분 산에다 조성을 했어요. 산에다 조성을 하니까 디자이너들도 여기가 산이라는 거를 벗어날 수가 없고 네. 골프를 치는 사람들도 산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산악형 골프장의 가장 큰 특징 2가지. 뭐게요? 일단 한쪽으로는 낭떠러지 같은 것들이 꽤 많을 것 같고요. 산악형들은. 예. 낭떠러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산악형 골프의 가장 평지하고 비교하면은 가장 큰 차이가 고저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 고저차가 크죠. 고저차가 커요. 그러니까 이게
직선 거리는 똑같은 100m인데 이 오르막 100m냐 내리막 100m에 따라서 클럽 선택이 완전히 달라져. 그럼요. 두 클럽, 세 클럽 차이 나요. 그러니까 평지하고 딱 비교를 해보면 고저라는 산악형 골프장은 고저가 있기 때문에 클럽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1, 2. 우리 맨날 하는 이야기 있잖아. 트러블샷 이야기 많이 하잖아. 네. 오르막, 내리막, 뭐 저기 발보다 공이 낮을 때 높을 발끝 때 내리막, 뭐 발끝 어쩌고 오르막. 저쩌고 발끝 오르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미국 애들은 그런 이야기를 몰라요. 걔들은 뭐 땅덩이 넓으니까 평지에다 주로 그렇지. 골프장 짓는데 돈이 얼마 안 드는 평지에다가 골프장을 짓는데 뭐하러 발끝이 높고 뭐 공이 높고 이런 거 안 따져요. 그러려면 오히려 조성 비용이 더 들죠. 더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평지형 골프장과 산악형 골프장에 산악에는 골프장을 지으려면은 돈이 많이 들잖아. 네. 그린피가 올라가요. 그렇죠. 조성 비용이 그러니까 많이 들어갔으니까. 평지에는 불도저가 다른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쭉 지어놓으면 돼. 그러니까 그린피도 싸요. 어찌됐든 산악형에서 골프를 쳐야 되는 우리는 미국 애들이 모르는 이런 이야기들을 알고 있어야 돼. 고저와 경사진면에 평지가 아닌 곳에서 샷하는 방식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근데 진짜로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 소개되는 대부분의 레슨들 있잖아요. 레슨들은 미국 스타일의 평지형 골프장에서 나온 레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무턱대고 따라하다가는 뭐 저기 이거 나가고 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하다 못해. 우리 저기 스윙 레슨을 하면은 막 이렇게 힙을 탁 돌려서 왼발로 딱 쓰는 아름다운 피니시 이야기 하잖아요. 네. 산악형 골프에서 그렇게 칠 수 있는 장소가 팀 그라운드밖에 없어요. 그렇죠. 기본 언듈레이션이 워낙 언듈레이션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산악형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밸런스가 되게 중요해. 하체가 딱 잡아줘야 그 다음에 스윙이 일어나는 거거든. 상체가. 맞아요. 아시아나 같은 데 가면 사실은 뭐 정말 평평한 데가 없으니까. 예를 이렇게 들어서. 경사진 곳에서 딱 왼발로서는 아름다운 피니시 스윙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또 하나는 뭐 잔디 상태도 다르잖아. 네네. 우리는 중지고 걔들은 양잔디고. 일반적으로 보죠. 네, 양잔디들은 이렇게 뿌리가 서로 막 이렇게 엉켜 있거든요. 네. 이 떠 있어. 그러다 보니까 탁 들어가면 바로 잔디가 뿌리가 착 끊겨서 팍 날아가요. 다시 탁 붙이면 돼. 네. 디봇 이야기를 해도 돼.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 산악형에서 잘 자라는 중지들은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네. 땅속에 딱 파묻혀 있는 거야. 거기다 디봇 낸다고 치고 있으면 여기 다 나가요. 그러니까 디봇에 관한 설명도 그냥 양잔디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레슨이. 그런데 중지에서 골프 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지형에 따라 다 다르다. 지형별로 다른데 산악형 골프를 쳐야 되는 우리는 이런 숙명을 타고나 있다. 네네. 고저 차이에 따라서 클럽 선택이 달라지고 지형이 이렇게 밸런스를 잡아야 되는 상황을 굉장히 자주 접하게 된다. 한중 일양 끝났어. 네. 그다음에 이제 전형적인 코스 디자인이라는 게 있느냐 이게 네, 저는 있을 것 통하는. 같아서. 나는 대답할 게 있는데 혹시 뭐 기대하는 대답 있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골프 역사에 이제 코스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들어온 거는 1900년대가 되면서부터예요. 불도저가 생겼잖아. 네네. 불도저가 생기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earth moving이 가능해. 땅을 이렇게 지형을 바꾸는 작업이 가능해졌거든. 네네. 그때부터 이제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존재하는 디자인 개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연주의. 그대로 그냥. 놓여져 있는 대로 치는 거였지. 그럼 그 이후에 이제 나온 디자인 유형이라는 게 보통 한 6가지 정도가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한 7가지 디자인 유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과서에 보면은. 네네. 근데 플레이어들에게 중요한 거는 3가지예요. 디자인 철학에서. 네. 디자인, 전형적인 디자인이 있냐 그러면 보통 셋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우리말로 하면 필벌주의라 그러는데 디자이너가 의도한 길이 있어요. 이 길을 벗어나면 바로 벌 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홀이 어디냐 하면은 그 왜 PGA 챔피언십 열릴 때
TPC 소그레스 가면은 17번 홀에 연못인데 가운데 이렇게 파3 이렇게 딱 침목 세워져 있는 아일랜드 그린. 아일랜드 그린인데 아일랜드 그린도 그냥 아일랜드 그린이 아니라 직벽이잖아. 네. 그죠? 그럼 그거는 조금만 벗어나면 그냥 사실 뚝 떨어져 버리죠. 1cm만 벗어나도 물이거든. 그런 게 필벌주의예요. 디자인의 의도를 충실하게 따라와라. 벗어나면 바로 불타다. 그게 필벌주의. 두 번째 유형은 뭐냐 하면은 이제 전략주의라는 게 있어요. 길을 몇 개 주는 거야. 길을 몇 개 주고 융통성 있게 이렇게 몇 가지 있어.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요렇게 갈 수도 있어. 너는 어떻게 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대표적인 코스가 마스터즈가 열리는 오구스타 네. 내셔널 CC예요. 네네.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그 맥켄지 선생님을 그 바비 존스가 불렀지. 그리고 요구 사항이 뭐였냐면은 내 고향 오구스타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골프 코스를 만들고 싶다. 1. 아름다워야 돼. 2. 모든 홀에는 반드시 2가지 이상의 루트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루트를 따라갈지 아무 생각도 없이 치는 놈은 반드시 벌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치는 놈은 무조건 벌을 줘야 되는데 길은 2개 이상 열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 길을 갈래, 저 길을 갈래 선택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오구스타 내셔널이고 거기서 열리는 대회가 마스터즈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를 전략주의라고 불러요.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어느 길로 갈까? 뭐 이런 게 항상 이제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루트를 그려야 돼. 아, 나는 이 길을 따라갈까? 이 길을 따라갈까? 그럼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등장한 유형이 뭐냐 하면은 사실 이 2개를 합쳐놓은 거랑 비슷한데 영웅주의라고 그래요. 루트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평범한 파5 같으면 드라이브 치고 우드 치고 뭐 해서 파 잡으면 돼. 근데 쇼컷을 하나 열어주는 거지. 딱 이렇게 치면 투혼이 가능해. 근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야. 그렇죠. 성공하면 투혼 기회를 주는데 성공 못할 수도 있어. 그럼 바로 벌타야. 대표적인 게 랜딩 좀 좁고 예. 그다음에 캐리 거리 좀 짧으면 바로 벌타고. 바로 벌타고. 네. 근데 거기만 딱 가면은 그다음 그린이 확 눈에 들어오는 네네. 아주 뭐 7번 아이언 거리에 그린을 팍 열어주는 대표적인 곳이 페블비치 18번 홀. 이게 바닷가 절벽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둘러가게 돼 있거든. 근데 270야드 바다를 가로질러서 270야드를 딱 250m를 칠 수 있으면 바로 투혼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쳐서 투혼해서 버디 할 거냐, 그냥 이렇게 쳐서 파 할 거냐 선수들한테 물어보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가로질러 가다가 바위에서 10몇 번씩 아놀드 파마가 270m 가로지르겠다고 팍 가다가 바닷가에서 선 거야. 근데 공이 물에 빠진 게 아니야. 또 거기 가서 또 치고 14번 쳤다는 거 아니야. 그 위대한 선수도. 예. 그래서 아까 7가지 디자인 사조가 있는데 그 플레이어 입장에서 중요한 건 딱 이 3가지예요. 필벌주의. 디자인의 의도를 따라와라. 안 그러면 벌타다. 무조건 따라와. 무조건 따라와. 그런 게 있고 그런 홀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길을 2개 이상 열어줄게. 너는 어느 길로 갈래?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2개가 있는데 한 개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트입니다. 이렇게 딱 유혹하는 거지. 꼬시는 거죠. 그냥 평범하게 파로 갈래? 아니면 버디가 가능한 이 길로 갈래? 이렇게 물어보면 이걸 영웅주의라고 그래요. 질문이 전형적인 어떤 디자인 유형이 있느냐? 그럼 플레이어 입장에서 이 3가지를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럼 이제 칠 때마다 생각해 보면 되는 거지. 이건 뭘까? 얘는 따라오라는 걸까? 아니면 길을 열어준 걸까? 아니면 뭔가 화끈한 뭔가를 열어준 걸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홀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새로운 재미죠. 그러면 그 3가지 이제 플레이어 입장에서 보자면 3가지로 이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 3가지를 판별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론 이제 기본적인 건 설명을 마지막 거는 제가 이해가 돼요. 네, 예, 예. 왜냐면 전형적인 홀들이 있잖아요. 쇼컷으로 질러가야 되는 네. 것들은 사실 다 이해되거든요. 네, 이해되지. 근데 그리고 절대로 안 따라가지. 근데 적어도 이 첫 번째 건, 첫 번째 것도 그냥 이해가 된다. 이거는 뭐. 그죠.
무조건 딱 거기에 맞춰서만 쳐야 되는 거니까. 오른쪽 물 왼쪽 오비. 그러면 1번하고 3번, 그러니까 필벌주의하고 영웅주의 코스에 대한 부분들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판단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건 딱 보면 이제 피드백이 오는 거니까. 강렬하지. 네. 그 두 개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일 많은 게 사실은 2번 코스 디자인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일반적으로 예. 보자면. 그건 그래요. 예. 그러면 2번 코스에 들어가서 그 판단을 했다고 치면 2번 코스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루트를 적어도 2개 정도를 열어놓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루트를 어떤 방식으로 찾아야 되나요, 그러면? 아, 보아하니 이거는 전략주의인 것 같다. 야, 영웅주의도 아니고 필벌주의도 아니니까. 네네. 같다. 근데 루트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 그 루트를 찾는 가장 근본적인 단서는 내가 어떤 샷을 할 수 있느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부터, 예. 지기부터 시작한다. 지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략주의가 처음에 등장했던 중요한 것 중에는 한 사람이 이렇게 치는 방법도 있지만 전략주의의 가장 또 다른 효용은 뭐냐면 수준이 다른 사람들. 네네. 장타자들은 이렇게 치면 될 것 같고 단타자들은 이렇게 치면 될 것 같다. 사실 그거는 아까 첫 번째 같은 사람이 이렇게도 칠 수 있고 이렇게도 칠 수 있다. 그거면 이거는 이제 영어로 하면 플레이빌리티,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재밌게 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고요. 네. 똑같은 코스인데 장타자들은 이렇게 치면 되고 단타자들도 이렇게 가면 된다. 이건 뭐냐 하면은 영어로는 페어니스, 얼마나 이 코스가 공정하냐. 장타자들도 길을 열어줬고 단타자들도 길을 열어줬고 뭐 장타자들이 나 짧게 쳐서 이 길로 가려고 뭐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단타자들 상대적으로 거리가 짧은 사람들도 이 홀을 재밌게 칠 수 있게 만들어주자. 그거는 그 디자인 철학에서는 그 페어니스에 관한 얼마나 이 코스는 공정하냐에 관한 질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자기 능력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비거리가 짧거나 이러신 분들은 사실은 루트 하나밖에 안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사실 루트가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만 멀리 180m밖에 못 치는 나도 이 길을 따라가면 팔을 잡을 수 있게 길을 놓아 주셨으니까 감사한 거고. 근데 이제 보통 장타자들이 보면은 이런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야, 이걸 드라이버 치고 웨지를 칠까? 차라리 그냥 뭐 한 유틸리티 치고 뭐 한 오버나이언 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 그는 이제 아주 명확한 전략주의 홀이에요. 전략주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장타자들이에요. 아니, 나랑 상관없는 질문이구나. 아, 왜 그래? 난 루트가 하나야. 좋게 생각하시라니까요. 아, 우리 같이 이렇게 거리가 짧은 사람들에게도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요, 되니까. 근데 가끔씩은 굉장히 나쁜 코스 디자인이 뭐가 있냐면, 예. 그나마 지금은 이제 지금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그런 홀에서도 넘기긴 하는데, 네. 어떤 데 가면 지금도 정말 어려운 데가 뭐냐면, 앞에 그냥 절벽인 거예요. 네. 근데 캐리로 180을 못 넘기면 네. 그냥 다 해저드 처리되는 홀들이. 그거 너무하네. 네, 그러면 네. 그 구장에 여러 번 가신 이제 아는 선배님이 계시는데 예. 자기는 이 구장에 와서 2홀에서 한 번도 해저드를 넘겨보신 적이 없어요? 넘겨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타자라면 그냥 피해갈 수 있는 법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예. 아예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 너무하네. 그러니까 이런 코스 디자인은 정말 꽝인 코스 디자인 같거든요. 이런 거죠. 뭐, 그 디자인을 결국 최종적으로 선택한 거는 그 골프장을 개발한 오너잖아. 오너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둘 중에 하나지. 뭐, 아주 배려심 없는 오너거나 디자이너거나. 로스트볼 업자하고 이렇게 혹시 연관이 되는 거 아닐까요? 두 번째 가능성도 있네. 로스트볼 업자와 이렇게 손을 잡고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로스트볼을 만들어서 팔거나. 그러니까 음모론이 있어, 이게. 예. 아니면 3. 근데 이게 그러면 사실은 무슨 이야기를 한 거냐면
장타자만 오세요라고 말한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죠. 네, 장타자만 오세요라고 말한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 본인이 장타니까 그렇게 만들었겠지. 근데 그게 장사는 안 될 거거든. 장사는 안 되는 게 정상인 거지. 그 골프장은. 근데 워낙 이제 한국이 사실은 수도권 근처면 또 거길 또 가니까. 뭐 그러니까 뭐 한국적인 특수한 상황에서 할 수 없이 거기 가서 치는 거지. 그죠, 그죠. 선택의 폭이 넓으면 그 골프장 가겠어요. 네. 사실은 비즈니스로 포기한 골프장이에요. 예,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뭐 어떡하겠어. 말 그대로 근데 아까 그 이야기 했잖아요. 코스를 평가하는 몇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코스는 얼마나 공정하냐, 페어하냐라는 않은. 그거는 공정하지 않은 디자인이죠. 사람을 가리는 건데 이런 거지. 그게 이제 자존심 상해하면 지는 거지. 안 가! 그래 버려야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안 가! 그래 버려야지. 내가 왜 내 돈 쓰는데 니한테 가서 돈 쓰냐? 넌 싫어. 우리에게도 길을 줘주는 전 공정한 저 골프장 가서 칠 거야. 그게 우리의 태도인 거지. 그래서 그 골프장을 갈 땐 꼭 로스트볼을 따로 몇 개 챙겨가야 돼요. 어차피 잊어먹을 거니까. 저는 안 가요. 그런 골프장에 저도 뭐 좀 성질이 좀 이렇게 더러운 인간이라서 골프장을 딱 쳐다봤는데 여기에 플레이에 대한 태도가 뭐다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은 저는 그냥 안 가버려요. 그게 갑들이 부르면 가야 돼요. 갑이 장타자잖아요. 그렇구나. 그럼 연맥이기 위해서 꼭 걸 데리고 가거든요. 그게 꼭 우리 맘대로 안 돼요, 그게. 그렇죠. 그죠. 코스에 대한 첫 번째 어떤 질문을 좀 이렇게 드렸고, 사실 네. 코스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예. 저희 밴드도 좀 글을 올려서 코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들은 좀 문의를 좀 해보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좀 같이 이제 질문을 좀 드렸으면 좋겠고,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자이너들마다의 어떤 전형적인 이제 코스를 이제 디자인하는 그런 형태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코스 잘 아시는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면 여기 뭐 송호 선생님이 만든 거 이렇게 디자인 하셨나 보네. 또는 뭐 이거는 뭐 쟁리 클라스 스타일이네. 뭐 이런 거 얘기하시잖아요. 이거는 피타이 스타일이네. 그런 내용을 좀 예. 그분들의 어떤 디자인 철학이 뭐고 어떤 식으로 디자인이 됐고 예, 예. 그럴 때 그런 디자인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치는 게 좋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좀 알고 질문지 싶어요. 하나 유출됐네. 그건 준비해 오겠습니다. 정말 저도 굉장히 궁금했고 우리 박 프로님 아니면 사실은 이렇게 여쭤볼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이런 코스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도 아무튼 앞으로 시리즈가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예. 이 시간을 이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